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 황금 메이크입니다. 어 요새 또 제가 한동안 출산 얘기 잘 안 했었는데 또 치트키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거는 윤석열 정부 새 정부의 저출산 정책 얘기고요. 뭐 따로 정리본은 아니고 또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뉘앙스. 왜 이렇게 공무원들은 항상 정책을 내면 신박한 걸 내지 않는가? 지금 이 상태는 진짜 국가 재난 사태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미래에 지금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게 지금 사태의 주 얘기인데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출산 고령위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윤 정부에서 대책을 냈는데 기존 200개 백화점식 정책을 이리저리 따져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없애버린다. 다시 다자녀 기준으로 3명을 두 줄 낮추고 훌륭합니다. 이런 거 칭찬해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돼요. 꼭 3명만 나올 필요 있어요. 지금 2명만 나와서 1인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올린다. 남임 시습이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거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표로 되고 딱 정리 딱 간단 요약본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딱 지워 갈수록 더 좋다 기억에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딱 하나 정도 나아갔다라고 얘기 나오네요.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이 왜 안 나올까? 신박한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뭐 세금이 덜 거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예. 지금 이제 결혼 출산 MZ 세대에 강동을 줄 수 있을까? 글쎄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제가 그 MZ 세대에 들어가는데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이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가지고 싶으면 가지는 건데 난임 부부한테는 파격적인 대책으로 좀 했으면 또 저도 이건 나쁘지 않게 생각했어요. 예. 아이를 가지고 싶은 분들인데 못 가지는 분들한테는 지금 잠재 수요가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을 밀어붙여서 낳을 수 있게끔 뭐 수습이 무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포퓰리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나라가 없어지면 포퓰리즘이 없습니다. 예, 이게 1순위입니다. 이 국가 존속이 안 되는데 뭐 그 다음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얘기 소득 기준 상관없이 시습이 지었는데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많지도 않을 텐데 그 재원 마련이 문제가 크다는데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 자, 일단 쓸데없는데 돈 썼다는 거를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재작년도 자료는 없는 게 좀 하사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상임위원 정부 민간위원까지 해서 정보위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들어갑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이 사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필요 없고 그냥 복지부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민간위원회는 복지주택 전공이 50대 교수 전문가로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가성비 정책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강력하게 해야 한다. 지난번에 국힘에서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100만 원은 좀 과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이거 절반으로 토막 내면 어떨까? 나이도 조금 이제 굳이 고등학생들 줄 필요 고등학생인 자녀는 줄 필요가 없으니까 중학생 정도까지만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돈을 나눠주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조금 힘드니까 그때 지원을 해준다든가 학원비를 나라에서 대준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도와줄 키울 수 있게끔 욕구가 생기게끔 도와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낳을 사람은 낳아요. 근데 이 낳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과격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거고 이게 안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전국민 재난기금이 안 나왔었는데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원은 지난번에 파격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그 나경원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그 얘기 헝가리 얘기 따와서 아이 낳으면 대출 탕감해주겠다 이자 탕감해주겠다 아예 그 정도로 세게 박아야 돼요 그 정도는 해줘야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미쳤다 싶은 정도로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OECD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례 없는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지금 국가재정 여기 일본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적극적으로 생각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애들 많이 낳고 있어요. 이쪽에는 사실 따지면은
이렇게 개꿀신 이런 기사 내용이었는데 다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헛발질한 280조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에 CCTV 설치한 게 4,006억. 이것만 갖고 돈이 이렇게 들었을까 싶네요. 예. 어떻게 돈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문화체육부의 예술 강사 파견하는 게 왜 이게 저출산이랑 관련이 있나? 성범죄자 신상 정보 호지가 왜 이에서 쓸모없는 부서도 여기 또 있네요. 이 사람들이 왜 저출산이랑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나? 고용부에서 해외 취업 지원하는데 저출산? 고용부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게 저출산이랑 상관이 있나요? 이 부서들은 다 쓸모없는 부서라서 의미 없는 부서예요. 의미 없는 부서. 고용부 두루누리 이런데 돈을 쓰고 있으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돈 제대로 그냥 뿌려주세요. 민간에다 돈 뿌려서 알아서 하라고 니들이. 우리는 이만큼 해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아예 돈 뿌려라. 돈이 이렇게 막 쓸 거면은. 이러면서 맨날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때는 집계도 안 되죠. 삽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걸 합친 금액이 이 정도 삽질을 했다는 거죠. 충격과 공포네요. 예, 2년 동안 삽질한 게 더 크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랬으니까 저출산 정책이라는 게 전혀 안 됐지. 뭐 체감할 만한 정책이었고 이번에 육아수당 준다고 얘기했던 것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영유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아프고 생각보다 케어를 많이 부모의 케어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유치원 때까지 초등학생부터는 이제 학교에 가고 뭐 이제 태권도 학원 뭐 이제 학원 같은 데 가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들고 부모의 손이 좀 조금씩 들타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솔직히 애들이 알아서 큽니다. 예, 부모의 케어보다는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제가 이래서 외가부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평등이 왜 나와? 지금 저출산 대책에 성평등이 왜 나오냐고. 여성계가 비판한다. 이게 여가부예요, 여가부. 나 이게 정말 쓸모없는 부서라고 생각해. 여성 가족 이거 정말 쓸모없는 부서라고 생각해요. 인구 문제는 젠더 문제, 해법은 성평등. 이거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들이 항상 겪어가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평등 문제가 되고 페미니즘 문제가 나오는데 그 페미니즘이 하면 여김없이 저출산이 되고 페미니즘이 하면은 사회적 빈곤층으로 결국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왜냐면 결혼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젊은 여성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럼 나라에서 복지를 또 책임져야 되고 무한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없으니까 내 가족이 없고 날 책임져주고 날 부양할 늙으면 날 책임지고 부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기업 중 대기업 중에서도 이게 사실 대기업만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신 근로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전부터도 가능합니다. SK텔레콤 임신 출산 관련 모든 휴가 셀프 승인 알아서 연차 쓰세요. 현차 남녀 모두 자녀 한 명당 최대 2년에 역시 현대차 근로자 왕입니다. LG전자 난임 치료 휴가 시 모두 유급 휴가로 돈 줄 테니까 빨리 그 치료 받으라고 하네요. 롯데 지주 남성 육아 휴직 시 통상임금 정부 차액 지원 최대한 이걸 해준다고 합니다. 포스코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직원의 재택근무 신청 제도 훌륭합니다. 집에서 일하면서 애 케어 하라는 거죠. 아이가 학생이라고 치면은 매일같이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애가 없는 시간 동안 업무 어느 정도 봐놓고 애가 또 올 때쯤 케어하고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HD 현대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임직원 자녀 유치원비 1,800만 원죠. 기업들에서도 이런 걸 하는데 이걸 정부에서 이런 장려를 해서 중소기업들까지도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라고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중소기업들도 이런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별 관심 없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노예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아까 파격적인 제도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다자녀 가녀는 뭐 세금을 면제한다. 아니면은 뭐
지난번에 슈카월드에서 슈카 형이 얘기했던 대로 뭐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창업을 해라. 어? 아니면은 뭐 임대주택을 뭐 이제 분양 주택이 되면은 뭐 애 두 명이면은 그냥 1순위로 시켜준다거나 뭐 취업을 바로 대기업에 꽂으면은 뭐 특혜를 준다거나 대기업이든 뭐 공기업이든 차별을 둬서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고 싶게끔 유도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0.78명이 더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돈 낼 사람들이 없어요. 세금을 낼 사람이 없으면 결국 정부는 축소가 되고 나라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자연 소멸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맨날 노래는 부르지만 이번 정책은 아까 기사대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 물론 남은 임기 내에 더 새로운 정책이 나올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지만 마음에 안 들면 욕하는 거고 마음에 들면 칭찬해 주는 거고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 꽃가루 날리는 봄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제 시청자 여러분들 제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달러 와주시면 답글 달러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 미크였습니다.